밀가루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곡물 상태에서만 보면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밀을 보면 겉껍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누렇고 거칠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좋아하게끔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껍질들이 다 날아가면서 중요한 단백질이나 뭐 식이섬유, 미네랄 같은 이제 영양분들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라서 사실은 이제 장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였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한의사가 나한테 맞을 것 같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되게 존경하시고. 네네. 저 실제로 한의사 되고 나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위암에 취약합니까? 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 1위 국가인데요. 사실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왜 유독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암이 많은지 보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식습관.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3,470m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권장량의 250%를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대한위암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짜게 먹는 분들이 싱겁게 먹는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30%나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장 내에서 살면서 위벽을 자극해서 위암의 발생률이 6배 정도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위암 환자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수술 관련된 질문인데 꼭 수술해야 되는지, 뭐 나는 암이 2, 3cm밖에 안 된다는데 왜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까지는 위암의 치료법 중에서는 수술이 가장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수술은 우리 절제 범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이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 내시경으로 접근해가지고 병변 부위에 포를 떠서 그 부분만 우리가 도려내는 시술이고요. 이제 아주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이 가능하고 위가 이제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게 위 아전 절제술이라고 해서 부분 절제 하신 분들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하부, 아랫부분에 암이 있을 경우에 하부의 3분의 1을 절제해서 나머지 위장을 소장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법이고요. 마지막 위 전절제술은 전체 다. 위에 밑부분에 암이 생긴 경우에 전체를 다 절개해서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환자분들이 이제 기수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위를 많이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수만큼 중요한 게 위암에서는 암이 생긴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랫부분에 생긴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상부에 생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전체, 전절제를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왜 상부만 왜 절제를 안 하냐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상부만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심각한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거의 못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들이 상부에 많기 때문에 상부를 절제하게 되면 실제로 위장의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를 도려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전체 인구 가운데 하부가 많습니까? 상부가 많습니까? 위암 걸린 분들. 그러게요. 이게 위장의 모양을 보시면 제 음식물이 들어가서 아랫부분에 쌓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랫부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근데 위에 위에 부분에는 보통 이 독한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또는 이제 음식을 빨리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에 상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비율을 따져보면 하부에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그럼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극이 반복되면 그 속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항암이란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위암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는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전에 항암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수술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양 크기를 줄인다든지 범위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이때는 우리가 조직 검사 상에서 이제 암이 파고 들어간 깊이가 좀 깊다든지 위 주변 조직을 조금 많이 퍼져 있다든지 그래서 추후에 재발할 확률이 있다. 네. 그래서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진단 당시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 사기 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이때는 이제 생명 연장이나 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항암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위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위에 크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체중이 떨어지면 당연히 근력도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개개인마다 회복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 맞춤으로 해서 수술 전보다는 식사량을 적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천천히 드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3주 정도 수술 후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회복 치료들을 하셨고요. 면역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순환력을 좋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침이나 뜸 치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자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항암 부작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는 오심과 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같은 장기들은 이제 절제하고 나도 다시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위장은 다시 자라나지는 않고 다만 다른 장기에 비해서 신축성이나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상황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늘어남에 따라서 식사량도 조금씩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위 절제 수술하신 환자분들 드시는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네네. 가져와 봤는데요. 봅시다. 네. 네,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미음입니다. 어. 수술 직후에 보통은 이제 미음식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2, 3일 정도 지나면 지금 보시는 반찬 좀 흰죽, 늘었어요. 네, 흰죽 식단을 하게 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되게 하려면 네. 단백질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음. 필요한데 예. 이제 최대한 위장에 부담 주지 않는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보시는 이제 생선 조림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도 항상 익혀가지고 네. 드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흰죽만 계속 드시면 환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적응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닭죽이나 전복죽이나 뭐 소고기 야채죽이나 네. 이렇게 영양죽을 저희가 네. 드시게끔 권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죽은 죽이네요. 네, 죽은 죽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죽은 아직. 죽이고. 예. 저기 보시면 네. 국물 양이 실제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위 절제하신 분들은 국물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이제 건더기를 주로 그렇죠.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항상 빠지지 않고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과 좋으신 분들은 3주에서 4주차가 넘어가면 이제 진밥을 흰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때는 이제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이제 신선한 과일 같은 것들 네. 저희가 챙겨가지고 그렇게 드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누가 누가 한 명 아프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걸 되게 처치곤란해하시고 안 먹자니 또 미안하고 맞아요. 아깝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용식품 같은 것들은 이제 농축과 같은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원래는 없던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구나. 또 유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면 위장에도 부담이 되지만 간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독성이 심하면 생기는 경우들도 네네.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음. 실제 환자분들 수술하시고 나면 6개월에서 1년은 항암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각종 위장약에 빈혈약에 드셔야 되는 병원 약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별도로 다른 것들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화기관에 부담이 많이 그렇죠. 되고 네. 기존 약들의 이제 작용을 좀 방해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